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while loop에 대한 연습들을 했었었고요. 반복문의 종류에는 while loop 말고요. for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중에서 for loop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 커랩 노트북 폴더에서 커랩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섯 번째 파일이네요. 그죠? 제목 부분은 파이썬 5번 간단하게 그냥 파이썬 5번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할게요. 런타임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앱에서 파이썬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제목은 파이썬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했어요. 연결했고 제목으로요. 제목 그리고 또 서브 목차를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샵 두 개.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그 형식, 그러니까 문법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텍스트. for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면 돼요. 변수 다음에는 in. 이것도 키워드예요. 그래서 in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안에. 그 다음에 in 다음에는 이터러블 타입의 어떤 값이나 변수들을 써주시면 돼요. 이터러블 타입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콜론. 콜론이 온다는 얘기는 드라스이가 되어 있는 블럭이 온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반복해서 실행할 코드 블록. 반복해서 실행할 블록을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콜론 같은 경우에는 while문과 좀 다른 형식이고요. for,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함수나 함수 호출이나 혹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실행할 코드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iterable type이라고 쓴 게 있어요. iterable type. 자, 이거는 뭐냐면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 이터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문자열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문자열.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ran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문의 동작 원리. 포문의 동작 원리는요. 반복문은 인 뒤쪽에 있는 이터러블 타입의 객체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꺼내서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원소들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 이렇게 변수에 저장하고 코드 블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for 반복문은 언제 끝나냐면 for 반복문은 리터러블 타입 리터러블 타입의 객체에서 더 이상 꺼낼 원소가 없을 때 그 반복을 종료해요. 어, 여러분들 배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뭐 1, 뭐 123, 3.1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세 개의 숫자가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이 in 뒤쪽에서 쓰는 거예요. in 뒤쪽에다가. 그럼 동작 원리는 이 배열에서 이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이 변수한테 줘요. 이는 뭐뭐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이 변수한테 주고요. 그 변수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끝나잖아요. 반복이 끝나서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 다음 원소가 누구예요? 123이죠. 123을 꺼내서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변수 값이 바뀌겠죠? 그걸 가지고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났으면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원소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원소 위치로 가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변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죠.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 배열의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 원소를 찾으려고 딱 갔는데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반복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작 원리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포문이고요. 그래서 이터레이트 한다. 동사로는 이터레이트. 그 다음에 이터러블은 형용사인데 반복 가능한이라고 하는 이 뜻이고요.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배열이 있는데 첫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원소로 이동하고 두 번째 원소에서 세 번째 원소로 이동하고 세 번째 원소에서 네 번째로 이동하고 이런 거를 이터레이트 한다는 겁니다. 이터레이트 한다.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그 다음 위치로 가면 더 이상 원소가 없죠. 여기에서 이터레이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터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터레이트가 가능한 타입들의 대표적인 게 문자열, 그 다음에 range, list, tuple, dictionary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뒤쪽은 우리 아직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요거 하나씩 저희가 오늘 다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을 가지고 한번 반복문을 써볼까요? 문자열을 가지고 반복문을 써볼게요. 자, 코드를 하나 만들고 for, 뭐 변수 이름 변수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x 이렇게 할까요? x in 문자열은 따옴표를 쓰시면 되겠죠. 따옴표 안녕하세요 느낌표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프린트 할게요. 무엇을 프린트하냐면 x를 프린트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몇 줄 출력했죠? 안녕하세요 느낌표까지 6줄 출력을 했죠. 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볼게요. 문자열은 반복이 가능한 타입, 이터레이트가 가능한 타입이에요. 이터레이트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첫 번째 문자에서 두 번째 문자로, 두 번째 문자에서 세 번째 문자로, 세 번째 문자에서 네 번째 문자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첫,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 하나씩 하나씩 문자들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자열에서 그죠? 문자열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문자열 안에서 첫 번째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X에는 뭐가 저장돼요? 그죠? 그죠? 안. 그것만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0이잖아요. 그걸 출력을 하죠.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하죠. 그죠? 출력하죠.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은 세. 그 다음은 요. 그 다음은 느낌표. 느낌표까지 출력을 하면 그 다음 이터레이트 하려고 그 다음에 있는 원소를 반복하려고 딱 갔는데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원소가 없죠. 또 다른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져나 반복을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폼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for 반복문은 여기 문법으로 설명드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그 사이에는 뭘 선언한다? 그 사이에는 변수를 선언한다. 그리고 in 뒤에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 나옵니다. 동작하는 방식은 첫 번째 원소, 변수의 저장,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를 변수의 저장, 똑같은 일을 실행.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range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for 문장하고요. for 문장 함수하고 굉장히 같이 자주 사용되는 게 range 함수예요. 목차로 소목차 이렇게 하고요. range 함수와 for 코드셀을 바로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스타트 그리고 스탑 이렇게 두 개의 값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제 난수를 만들면서 rand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쓴 거 기억나세요? 숫자 시작하는 값부터 끝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정수 난수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랑 동작 방식이 비슷합니다. 자, range라고 하는 거는요, 반복문 안에서, 얘는 반드시 formula하고 같이 써야 돼요. range는 formula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어, 반복을 할 때마다, iteration이라고 할까요? iteration을 우리말로, 반복하고 조금, 순회?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여 다닌다? 그냥 영어로 쓸게요.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어떤 범위에 있는 값들을 만들어내냐면 스타트 이게 중요한 거는 얘가 시작값을 항상 포함. 그다음에 이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숫자를 써야 되겠죠. 여기는 큰 숫자를 써야 돼요. 네.
작은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숫자보다는 작은 네. 이상 미만 그 사이의 범위에 있는 범위에 숫자를 얼마씩 증가시키냐면 일씩 증가하는 정수를 생성해 줍니다. 만들어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for를 이렇게 써볼게요. x라고 쓸게요. range. 자, 위쪽에 start 이렇게 있죠. 우리 1부터 시작할까요? 1부터. 1, 2, 3, 4, 5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그럼 뭐보다 작아야 돼? 6보다 작아야 돼. 자, 그리고 x를 출력을 할게요. 실행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는요.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냐면 숫자들을 만들어줘요. 숫자들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숫자들을 만들어주냐면 여기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1부터 1씩 커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4, 5 그리고 마지막 얘보다는 작은 숫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은 색깔이 비슷해서 좀 별로군요.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in은 for in이죠.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값을 꺼내서 변수에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서 블록 안쪽을 실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력을 한 거예요. 출력을 했으면 여기에서 그 다음 원소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똑같이 x에다 주고 똑같은 일을 반복. 그 다음 원소로 가겠죠. 얘를 꺼내서 x한테 주고 x를 출력. 그 다음 원소로 가겠죠. 4를 꺼내서 x한테 주고 4를 출력. 그 다음 원소로 가겠죠. 5를 꺼내서 x한테 주고 x를 출력. 그 다음 원소를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없죠. 그럼 그때 포문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포문이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문은 이렇게 range라고 하는 함수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range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어제 했었던 rand range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rand range하고. rand range에서 이 스타트를 안 주고 숫자를 한 개만 주는 경우가 있었죠. 스탑 값만 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는 뭐부터 시작하는 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난수 만드는 거 어디서 있더라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니까 조건문 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코드 잠깐 좀 볼게요. 네. 난수 생성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시작값과 끝나는 값을 주면 시작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끝나는 값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수들을 만들어준다. 근데 이렇게 숫자를 하나만 주는 경우 있었죠. 숫자를 하나만 주는 거는 그거는 스탑의 의미였어요. 스탑. 근데 시작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값은 기본값이 0. 그죠? 0보다 크거나 같고 스탑보다 작은 범위의 난수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네. range인데 rand 랜덤하게 임의로 만들어지는 범위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법이 똑같아요. 사용법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여기로 와서 range에서 숫자를 하나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럼 숫자를 하나만 주면 얘는
얘는 스타트가 아니라 스탑이에요. 스탑. 스탑이고 스타트의 기본값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시작값은 0이고 그리고 스탑보다는 작은 범위에 일씩 증가하는 정수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변수 선언할까요? in이라고 할까요? 자, range를 5라고 할게요. 5라고 하고 프린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숫자들이 한 줄씩 출력이 될 것 같으세요? 0, 1, 2, 3, 4까지. 그리고 5는 포함하지 않는다예요. 아시겠죠? 실행해 볼까요? 맞죠? 0, 1, 2, 3, 4, 5예요. 0, 1, 2, 3, 4, 5. 이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네. 이 여기서의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range가 만들어주는 숫자들은 시작값이 5밖에 없죠. 그럼 기본값은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0, 1,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이렇게 만들어줘요. 어디까지? 5보다 작은 범위의 숫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하는 원리는 이 첫 번째 원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첫 번째 원소를 이렇게 꺼내서 x한테 주고요. 그거를 x를 프린트를 해요. 요 안에 블럭이 끝났죠? 블럭이 끝났으면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해요. 그 다음 위치에 있는 값을 누구한테 줘요? 변수 x한테 줘요. x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죠. 블럭이 끝났으면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해요. 이렇게 그 다음 위치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것을 이터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터레이트. 그래서 0부터 4까지를 이렇게 출력을 한 거고요. 출력을 한 거고 마지막 원소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더 이상 원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포문이 끝나서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만약에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1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 숫자가 한 개가 있으면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range. 자, 이번에는 start, 그리고 step이에요. step.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스텝이 양수인 경우만 먼저 볼게요. 스텝이 양수인 경우. 0보다 1, 2, 3, 4, 5 이런 거예요. 1, 2, 3, 4, 5. 양수인 경우 얘는 어떤 정수들을 만들어주냐면 스타트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스탑보다 작은 범위에 중요한 거는 일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스텝만큼씩 증가하는 정수를 생성해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짝수들만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0부터 시작할게요. 0, 그 다음에 2, 4, 6, 8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얼마씩 증가시키면 돼요? 0 다음에 더하기 2 다음에 더하기 2, 그래? 4 다음에 더하기 2, 6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for 변수 선언하고요. in range
range. 자, 시작값은 0이라고 할게요. 0부터 시작할 거니까. 10보다 작은 숫자만 할 거예요. 10보다 작은 숫자만. 그리고 2씩 증가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시작. 0, 2, 4, 6, 8, 10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있는 이 range는요. 여기 주석의 내용 이해되세요? 음. 여기가 2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시작값, 그 다음에 마지막은 끝나는 값. 음. 시작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끝나는 값보다는 작은. 작은. 자, 그럼 얘네가 뭘 만들어주겠어요? 간단하게 괄호로 쓸게요. 0부터 시작하겠죠. 0 다음에는 얼마를 증가시킨다? 2를 증가시킨다. 2 다음에는 4, 6, 8. 8에서 더하기 2 하면 10이죠. 10인데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레인지가 만들어주는 숫자들은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레인지가 만들어주는 숫자는 이렇게 5개예요. 0, 2, 4, 6, 8.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우리 이거 while문으로 만들 때 우리 짝수들만 출력하는 while문 만들었던 적 있죠? 그거를 for문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됐어요. 근데 스텝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range 함수를 쓸 때 똑같이 숫자를 3개를 줘요. 스타트, 스탑, 그리고 스텝 이렇게 3개를 주시는데 스텝이 음수인 경우가 있어요. 스텝이 음수란 얘기는 음수를 더해주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크기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시작값인데 끝나는 값이 시작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10, 9, 8, 7, 6, 5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위는 스타트보다 작거나 같고 범위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스탑보다는 큰. 근데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가는 위치는 똑같아요. 시작값에는 등호가 들어가요. 작거나 같다. 끝나는 값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크다. 이거 주의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시작하는 값은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에 스텝만큼씩 감소하는 정수를 생성해 주게 돼요. 자, 우리 이거 한번 5, 4, 3, 2, 1 이렇게 해볼게요. 5, 4, 3, 2, 1 이렇게 해볼게요. 4, x, range, 시작값 얼마부터 시작하겠다? 5, 그죠? 그 다음에 1까지는 출력하려고 해요. 1까지. 그럼 0,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줄여야 되죠.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그리고 프린트 하시고 x를 프린트 해볼까요? x in이 빠졌죠. in 문법에 틀리니까 에러가 있다고 보여주죠. 5, 4, 3, 2,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제일 처음에 만들어주는 건 뭘까요? 5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값이에요. 양수면 증가시키는 거고 음수면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를 만들어주겠죠. 그 다음에는 3을 만들어주겠죠. 2를 만들겠죠. 1을 만들겠죠. 거기다 0, 다시 마이너스 2를 해버리면 0이죠. 근데 끝나는 값은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그죠?
항상 파이썬은 거의 대부분 99%의 대부분의 함수들이 시작값은 등호를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값은 등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하게 되면 5,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감소하는 카운트다운처럼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나 해볼까요? 자, 어, 뭘 출력을 하시냐면요. 어, 1 이상 10 미만의 10 미만의 홀수들을 내림차순으로 출력해 보세요. 출력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죠.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9부터 시작하겠죠. 9, 7, 5, 3, 1 이렇게 5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한 줄씩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9, 7, 5, 3,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꼭 분수를 선언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in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range. 시작값은 제가 10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이라고 쓰면 안 돼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텝 몇 계단씩 움직여야 될 거냐 이거 생각해 보시면 7, 5, 3,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씩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폼문과 while문은 서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똑같은 기능을 while로도 만들 수 있고 폼문으로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둘 다 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폼문으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while문으로도 해보시고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고 있는데 일단 문제 또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제가 숙제로 드렸던 건데, 제가 어떻게 출력을 하려고 했냐, 별표 출력하는 거 있었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5개.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for로 만들어 보세요. for. 어제는 우리가 while문으로 했으니까, 오늘은 for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요거 되신 분들은 거꾸로 출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아래와 같이 다섯 개를 출력을 하시고, 네 개를 출력을 하시고, 세 개를 출력을 하시고, 두 개를 출력하시고, 한 개를 출력하시고, 요렇게 코드도 만들어 보시고요. 요렇게도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1부터 5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럼 레인지가 1부터 시작해서 6, 5니까 6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 변수 이름을 꼭 x라고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변수 이름을 뭐 n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돼요. 그죠? range 1부터 시작해서 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별표에다가 곱하기 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그 다음에 반대로 출력하실 때는 변수 n, 변수를 선언하고 range가 5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1까지니까 0보다 크거나 0보다 클 때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씩 감소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별표 곱하기 n 하시면 되죠. 그럼 5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4, 5 다음에 마이너스 1, 4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3, 3 마이너스 1 하면 2, 2 마이너스 1을 하면 1.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0, 0이 되기 전에 끝납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죠. 우리 Y를 했었기 때문에 Y에서 했었던 거를 이렇게 포문으로 우리가 range를 이용해서 바꿔냈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